자, 오늘 등비수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 등차수열 문제풀이, 바이블 문제풀이를 하고 문제풀이가 상당히 오랜 시간을 차지했단 말이야. 근데 문제풀이 어떤 형식으로도 했는데 앞으로는 간단한 문제는 선생님한테 질문하지 말고 조교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해결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등비수열의 일반항 그리고 뭐 공비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살펴봤고 등비수열의 합공식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죠. 오늘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등비수열의 백미, 사실 백미는 아닌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겨워하는 원리합계 파트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원리합계가 등비수열의 일부이긴 한데 상당히 지겨워. 여러분들이 이게 상당히 지겨워하더라고. 왜 지겨워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그런데 그 파트가 동기산하는 건데 말이야. 크게 한 5가지 대표 유형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근데 이 5가지 대표 유형을 오늘 설명을 할 텐데 이 5가지만 설명하는데도 이미 2시간이 다 지나갈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 더 이상 이제 원리합계는 설명 안 할 겁니다. 선생님도 지겨워. 아주 지겨운데 내가 지겨운 이유가 이게 정말로 학생들이 지겨워해서 내가 지겨워하는 거야. 선생님은 별로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 이거를 나는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은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 항상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여러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알겠지? 자, 집중해서 잘 보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은 등비수열 합공식부터 한번 시작합시다. 번호가 몇 번인지 모르겠어. 한 3번, 한 4번, 3번 정도 했나 봐. 그치? 등비수열의 합이 되겠습니다. 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등비수열의 합, 그러니까 SN이 A1 플러스 A2 플러스 방방방 AN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등비수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항들이 A, AR, AR의 제곱, 방방방 AR의 N-1승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그치?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SN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거 나눠서 풀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분명히 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왜냐면은 학교 시험에서 물어볼 수도 있겠거니와 저 뒤에 여러 가지 수열에서 몇 급수라는 내용이 나온다고. 몇 급수. 그치? 몇 급수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 몇 급수를 푸는 해법이 등비수열의 합공식 유도 과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 첫 번째 뭐죠? R이 1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눠주라 그랬죠. R이 1이 아닐 때. R이 1이 되면 뭔다고? SN은, 그치? NA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 NA. 그치? R이 1이 아니면 SN은 R-1분의 A의 R의 N승 빼기 1. 또는, 만약에 R이 2분의 1이야, 공비가. 그럼 요거 음수잖아. 분모가 음수인 게 보기 안 좋으니까 위아래에다 마이너스를 곱해놓고 R-1분의 A에 R1-R의 N승 이런 식으로 써놓기도 했죠. 같은 식이야 같은 식. 근데 요거를 외워야 된다 그랬지. 자, 우리가 외우면서 외우긴 외우는데 반드시 유도를 해봐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문자가 갖는 의미가 뭐냐고. 이게 뭐죠? 공비라고. 공비. 그치? 이게 공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 A가 뭐지? 첫 항이야 첫 항. 요 N이 뭐죠? 끝에 항의 개수가 아니고, 그치? 이거는 전체 항의 항수입니다. 항의 개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 자, 그래서 이제 SN을 일반적으로 R이 1인 경우는 안 나오니까 R이 1이 아닌 경우, 요 경우인데, 요 경우를 우리가 유도를 해 봤는데 말이죠. 한번 다시 이제 분석을 해 봤어. 그치? 이제 이 등비수열 합공식을 분석을 해 봤더니 SN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빼기 R-1분의 A 이렇게 완성이 된다 그랬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합이 표현되는 등비수열은 어떠한 특징이 있다 그랬지? 반드시 첫 항부터 규칙적인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랬어. 그죠? 비슷하게 우리가 등차수열도 그랬잖아. 등차수열 SN이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 게 원래 정상이잖아. 그죠?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첫 항부터 규칙적인 등차수열을 이룰 때 그런 거고, 만약에 상수항이 존재한다면은 그놈 어디에 붙어 있는 거야? 그 상수항이. 첫 항에 붙어 있었던 거라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불규칙하고 두 번째부터 규칙적인 등비수열이 된 거라고 했잖아. 등비수열도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등비수열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된 일반항들은 저희 SN은 첫 항부터 규칙적인, 여기서부터 첫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가 바로 곧바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지. 그럴 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얘는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이 이루려면 여기가 좀 달라지겠죠. 왜냐면 그 숫자가 엉뚱한 데 붙어 있기 때문이야. 자, 이를테면 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SN이 이렇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방방방 만약에 2의 n-1승 그쵸? 이런 수열이 있더래. 요놈은 첫 항부터 첫 항이 1이고 규칙적인 공비가 2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등비수열이 합이었다고. 그럼 이 공식을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공비가 2니까 2 빼기 1이고 첫 항은 1이고 항의 개수 몇 개지? 2의 1승이야. 여기 n-1승 여기 2의 0승인 거죠. 0부터 n-1승이니까 n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쵸? 항상 조심해야 되겠지. 이렇게 나와서 아하 주어진 식은 2의 n승 빼기 1 이렇게 나왔네. 자 이거는 요 패턴을 따라가냐? 여러분 요게 이제 숫자인데 마치 요놈을 알파벳 A로 바꿔놓으면 A 곱하기 R의 n승 빼기 A 이런 구조잖아. A가 1이면은 요렇게 나타날 거야. 예를 들면 A가 1일 때는 그냥 R의 n승 빼기 1 이런 구조로 나타나겠죠. A가 1이 아니면은 그죠? 뭐 2 곱하기 뭐 3의 n승 빼기 2 이런 구조도 나올 수 있겠고. 그죠? 아, 요렇게 나왔는데 여기 특별히 뭐가 있는 거야? 사실 1이 있는 거니까 이건 규칙적인 등비수열이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일례로 두 번째는 Sn-라고 해보자. 요놈이 3 이렇게 나왔대. 2의 2승, 그죠? 2의 3승, 방방방 2의 n-1승 이렇게 나오면은 아, 이 녀석 이쁘지가 않아.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야. 두 번째 항부터. 그럼 이 녀석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얘가 원래 규칙적인 등비수열이 되려면 원래 사탕이 뭐가 돼야 되지? 1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1이라고 써. 근데 여기다 이제 2가 더 추가되어 있는 거죠. 이놈. 이제 나머지는 이제 2의 2승, 방방방, 그치? 2의 n-1승이니까 우리가 얘 다 더한 다음에 얘를 더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요게 맨 앞에 붙어 있는 숫자니까. 그죠? 그럼 요놈은 계산을 해버리면은 이 식과 똑같은데 그때 2가 더 추가되어 있잖아. 그래서 뭐가 되지? 2의 n승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그럼 우리가 원래했던 요런 형태의 숫자는 아니잖아.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 등비수열은 반드시 그렇게만 기억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런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푸냐? 그지? 원래대로 풀면 되겠죠. 우리가 원래 SN이 주어졌을 때 요놈을 가지고 AN을 유도하는 과정을 등차수열에서 배웠잖아. 그지? 어떻게 한다고? 요 AN은 n이 2 이상인 거 한해서 어떻게 한다? SN 빼기 SN-1을 이용해서 찾는다고. 그리고 오리지널 A1은 어디서 찾죠? 주어진 이 SN에다가 1 집어넣은 S1이 첫 번째 항이 된다 그랬잖아. 그치? 요걸 이용해도 그렇게 나오겠죠. 자, 한번 봅시다. 저기서 나와 있는 SN이 2의 n승 빼기 1이래. 그럼 한번 구해보자고. 자, AN이 어떻게 되죠? AN은 SN 빼기 SN-1 이렇게 나오겠고 n은 2 이상이 된다 그랬죠. 왜 n이 2 이상이 된다고? 아니 n이 1이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S0이 돼버린다 그랬잖아. S0 내가 있다 그럴 수 없다.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수학적 모순이 된다고. 그래서 n이 2 이상부터 요 룰을 적용하겠다고. 그랬더니 요는 어떻게 됩니까? 2의 n승 빼기 1이고 SN이 이렇게 됐어. SN-1을 여기다 n-1을 집어넣었으니까 얼마? 2의 n-1 빼기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럼 2의 n승 빼기 2의 n-1이네. 자, 2의 n승은 2 곱하기 2의 n-1승이잖아. 거기다 2의 n-1승 한 걸 뺐더니 얼마입니까? 2의 n-로 이렇게 나오겠다. 요게 n이 2 이상이래. 그죠? 요게 AN이야. 그럼 A1은 얼마야? 여기다 1 집어넣어야 돼. 그치? S1이고 1 집어넣었더니 얼마? 2 빼기 1이니까 요놈 1이네. 그죠? 요렇게 A1을 구했어. 그런데 한번 여기다 살짝 1을 넣어봤더니 그놈도 1이잖아. 똑같지? 똑같으니까 우린 뭐라고 씁니까? 아하, AN은 그냥 2의 n-1 이렇게 써놓는다. 그럼 여기다가 n은 1 이상이다라는 말을 안 써도 상관없죠? 안 쓰면 자동으로 n이 1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유도되는데 저기서처럼 두 번째, 그치? SN-가 2의 n승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대. 그치? 마음에 안 들어, 이 숫자. 그럼 어떻게 되죠? 우선 AN은 SN 빼기 SN-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써봤더니 여전히 2의 n승 더하기 1이고 2의 n-1승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했더니 그치? 1 같이 없어지겠고 얘는 2 곱하기 2의 n-1승 빼기 2의 n-1승이니까 여기서도 여전히 2의 n-1승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요게 AN이래. 그럼 A1은 얼마? 여기다가 1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1 집어넣었더니 얼마야? 3. 그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1 집어넣은 숫자랑은 다르죠? 그럼 우리가 AN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써주면 돼. 아, n이 1일 때는 요놈이고 요놈은 n이 2부터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 숫자를 봤을 때도 그렇잖아. 첫 항은 3이었잖아. 두 번째부터 요 룰을 따라가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 워낙에 유명하니까 이 두 개는 정리해 놓은 거야. SN에 관해서. SN 딱 보자마자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버릴 수 있잖아. 그죠? 이해되겠지? 자, 근데 등비수열도 이렇게 패턴화 시켰는데
항상 첫 항부터 규칙적인 놈은 이런 패턴이 있대. 그죠? 그럼 불규칙했던 놈들로, 불규칙했던 녀석도 사실은 규칙적이라고 생각해서 풀어버리면 일반항은 나오겠지. 그죠? 여기요. 예를 들면 만약에 tn이 이렇대. 2 곱하기 3의 n승 더하기 4 이렇게 나왔대. 야, 여기서 an 구해 바로 찾을 수 있지. 오리지널 a1은 얼마야? 1 집어넣은 놈이야. 얼마야? 10이네. 그죠? 그럼 2항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2항부터 얘가 정상적인 수열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2 곱하기 3의 n승 빼기 2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원래는. 그럼 2항부터는 요 패턴을 따라간 거잖아. 공비가 얼마지? 공비는 3이야. 첫 항 원래 정상적일 때는 첫 항이 얼마였어야 되는 거야? 4겠지 4. 그러니까 4 곱하기 3의 n-1승 이렇게 써줘도 되긴 되겠죠. 아니면 어떻게? tn 빼기 tn-1로 찾아도 이렇게 나오겠고. 그러니까 바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야. 이해되겠습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덥지? 비 와가지고 겁나 좀 추울 줄 알았는데. 이 교실에 학구열로 후끈후끈한가? 아우, 더워. 응? 요즘 여러분 그 뉴스를 안 보지? 여러분들은 현지 뉴스 보냐? 야, 17살 여러분 때는 나도 뉴스를 안 봤던 것 같아. 그지? 근데 뉴스를 보면은 재미난 일들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대충 보인단 말이야. 최근에는 가장 이슈로 떠오르는 거 있는 것 중에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 혹시 들어봤나? 그 미국인들이 최근에 미국인들 한 2~3명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어. 그래서 미국에는 그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대. 그래서 신종으로 피어볼라라는 용어가 나왔대. 알고 있어? 피어볼라? 피어 뭐야? 두려움, 공포잖아. 거기다가 에볼라랑 합쳐져서 피어볼라라는 단어가 신조어가 생겼대. 근데 에볼라가 여러분들 뭐 우리는 그냥 딴 나라 이야기였죠. 정말 상당히 좀 이게 위험한가 봐. 한번 딱 걸리면은 거의 치사율이 장난 아닌 것 같던데? 그죠? 딱 걸리면은 뭐 에이즈 같은 경우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완성 단계의 어떤 의약품이 그 개발되진 않았잖아. 그죠? 상당히 이게 증상을 완화시키고 늦추는 그런 약이 있을 뿐 완치할 수 있는 약은 없단 말이야. 근데 에볼라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풍토병이야. 그 지방에서만 생기는 어떤 바이러스지. 그지?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초반에는 감기랑 비슷하대. 그리고 이제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해서 맨 처음에 잠복기를 거치는데 그 기간이 에이즈처럼 뭐 1~2년이 아니고 상당히 짧아. 그래서 불과 걸린 지 며칠 만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걸리면 초기 증상은 감기랑 비슷하게 기침도 나고 뭐 복통도 생기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있는 온 장기에 다 걸쳐서 쫙 퍼지면은 장기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 밥도 못 먹겠지, 그지? 응아도 못 하고, 그지? 그냥 피를 토하게 되는 거야, 결국. 그러다 죽는 거야. 근데 이게 그 수인성이라고 해야 되나?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지는 않는데, 여러분. 근데 이제 접촉해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만약에 잠복기에 걸쳐 있어도 전염되지는 않는데 어떤 증상을 드러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제 접촉했을 때 그 사람에서 통해서 나오는데 그게 에볼라 바이러스가 벌써 그 발견된 지 한 30~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았어. 그 이유가 뭔지 아냐? 그게 아프리카 풍토병이라고 그래. 그게 만약에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데서 퍼져 있는 그런 창궐한 병이었으면 일찌감치 의약 회사들이 그 백신을 개발했겠지. 근데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풍토병이라서 뭐 서방 세계에는 선진국형 그런 질병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냥 초반에 방역만 잘하면 더 이상 그치 확산되는 것도 막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초반 방역을 실패했대. 그래서 지금 서아프리카 지역은 장난 아닌가 봐. 우리 지금 서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도시락 싸들고 말려야 돼. 진짜 위험한가 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이게 이제 지금 미국인들 2명인가? 3명이 걸렸대. 미국이 그 2억 5천만 명 정도 되는 인구 중에서 2명 걸렸는데 미국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거야. 그게 전염성이 장난 아니거든. 그리고 그 2명이 걸렸는데 그 2명을 치료하던 간호사도 걸렸어 또. 그래서 그 간호사랑 그 의학 그 병원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 어느 거주 지역을 막 이동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막 난리가 난 거야. 잠재적인으로 이게 확산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감 때문에. 왜 여러분 좀비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잖아.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 워킹 데드라고. 혹시 알아? 이번에 시즌 5냐? 시즌 5가 다시 시작했더군. 아주 즐겨보고 있는데, 물론 그게 가상의 세계를 다루는 영화지, 그죠? 사람들이, 이게 좀비도 사실 병이었잖아, 거기서. 전염병이었단 말이야. 근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어느 날 영화 월드워 Z라고 봤습니까? 여기 컴퓨터에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 말뿐이지 뭐. 보면은 진짜 나중에는 먼 미래에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확실해. 왜냐면은 군대에서 살상용으로 그치? 어떤 그 화생방전 그런 걸 막 연구하고 있단 말이야. 실제로 그치? 전염되면은, 왜냐면은 항상 뭐 전쟁이 일어나면은 막 서로 로켓 쏘고 막 서로 막 폐허가 된 상태라면은 서로 소모전이잖아. 근데 소모를 시키지 않으면서 상대를 아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화생방전입니다. 이제 화학무기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그럼 거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파괴하지 않고 생명체만 다 말살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발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무시무시한 어떤 조직이 그런 무기를 가지고 그게 오남용되면은 뭐 워킹데드와 같은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도 이제 더 나아가서 뭐 개인의 부와 명예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치 인류의 공헌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17살이죠.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노벨 과학상이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 응? 선생님 때는 이미 지나간 것 같고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노벨 문학상도 있어. 알겠지? 자, SN. 자, 그러면은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봤습니다. 여러분, 등차 수열이 있었는데 등차 수열을 각각의 역수를 취한 수열을 뭐라고 했죠? 조화 수열이라고 했지. 그 조화 수열은 등차 수열과는 전혀 성격이 달랐잖아. 그지? 그러면 등비 수열이 있는데 등비 수열의 각각의 항들을 역수로 취한 수열들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죠? 그 수열은 또 뭐가 될까? 응? 뭐가 될까? 역수를 취한 수열. 한번 생각해 봐. 그 수열도 어떤 특이한 종류의 수열인가? 어떨 것 같아? 채훈아. 응? 역수를 취하는 수열들. 1, 2, 4, 8 얘네들을 그치?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취할 때 무슨 수열이지? 여전히 등비수열이 되겠죠. 그렇죠? 등비수열은 역수를 취해도 등비수열이구나. 요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 그치? SN 공식이었어. 자, 두 번째는 등비수열의 역수들, 그치? 역수를 취하는 수열도 여전히 뭐다? 이것 또한 등비수열이 된다라는 거죠. 등비수열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 AN이 A 곱하기 R의 n-1승이야. 그러면 n분의 1은 어떻게 되지? A 곱하기 R의 n-1승분의 1인데 여러분 다시 보면 A분의 1 곱하기 R분의 1의 n-1승 이렇게 나오네. 그치? 그럼 뭐야 이게? 이게 첫 항이고 공비가 R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 녀석의 역수들의 총합은 원래 합의 역수가 되나? 그건 아니라고. 그치?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야,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등비설이 역수 또한 등비설이 되는데 자, 아까 SN이 AR의 제곱 방방방
AR의 n-1승. 우리가 편의상 R은 1이 아닌 경우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이 녀석은 R-1에 A의 R의 n승 빼기 1 이렇게 완성이 됐단 말이야. 이제는 역수들의 총합을 TN이라고 보자고. TN. 얘도 등비수열의 합이 되겠지. 그죠? 써봤더니 A분의 1 더하기 AR분의 1 더하기 AR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AR의 n-1승. 이 녀석도 합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자, 공비는 R분의 1이네? 그러면 1 빼기 R분의 1 이렇게 쓰자고. 우리가 이렇게 썼다라는 것은 R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쓰는 게 편하잖아. R이 1보다 크면 R분의 1은 1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쓰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A분의 1 써놓고 1 빼기 R분의 1의 n승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요건데 요걸 좀 더 이쁘게 가다듬어 봅시다. 위아래다가 일단은 R을 곱해봐. R. 그러면은 R 빼기 1이 나오겠고, 그죠? A분의 R이 나오지. 그리고 요놈 다시 쓰면은 1 마이너스 R의 n승분의 1 이렇게 완성됐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넘어와서 주어진 식은 요거 통분했더니 R-1에 A의 R이고 통분했더니 R의 n승이고, 그죠? R의 n승 빼기 1 이렇게 나왔죠. 이거 이쁘지가 않네. 그치? 야, 근데 뭔가 느낌이 비슷한데, 그치?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 제곱하고 A를 한 번 더 곱했어요.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야. 그러면 여기서 R-1 있고 A의 R의 n승 빼기 1 이렇게 나오겠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R 하나는 약분돼서 A 제곱에 R의 n-1승 이렇게 완성이 됐죠. 그치? TN은. 그러면 요놈은 SN이고, 자, 요놈들 잘 보면은, 요놈은 A 곱하기 A의 R의 n-승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치? 그건 뭐지? SN이고, 요놈은 첫 항이고, 요놈은 n번째 항으로 완성이 됐네. 아,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역수를 취한 합과, 그치? 원래 합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돼. 우리가 여기 뭐라고 부를까? 만약에 그럴 때, 그치? 야, TN분의 SN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치? 그놈은 A1 곱하기 AN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겠네? 자, 요게 TN이었대. 그치? 나눠주고 바꿔주니까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 관계를 처음부터 한번 보는 거야. 아니, SN이 AR의 제곱, 방방방, AR의 n-1승이란 말이야. 근데 TN을 다시 봤더니 TN은 A분의 1이고, 그죠? AR분의 1이고 AR의 제곱분의 1 방방방, 그죠? AR의 n-1승 이렇게 나왔는데 항의 개수 똑같이 n개고 n개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편의상 A가 양수고 R도 1보다 크다라고 한번 봐봐. 편의상 본 건데, 그럼 여기서 제일 작은 숫자 얼마야? 얘지. 얘. 그럼 여기선 제일 작은 숫자 얼마야? 얘지. 그치? 그러면 요 놈에다가 뭘 곱해주면 얘가 되겠냐?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얘가 되지? A를 위로 올리려면 A의 제곱이 필요하겠고, 그죠? 요 놈을 A로 만들려니까, 그죠? 곱하기 R의 n-승 요게 필요한 거지. 요 놈에다가 얘 곱해주면 뭐가 나오죠? 그게 A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놈들 제일 작은 놈이 얘로 만들려면은, 그치? 얘에다가 얘를 곱해주면 이렇게 얘가 되는 거야. 그럼 가장 큰 놈 얘지. 가장 큰 놈 얘로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게 되나? 여기다 뭘 곱해주면 얘가 되지? A의 제곱과 R의 n-, 똑같이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항에다가 얘를 곱해주면 얘네들이 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 놈은 이렇게 되겠고, 요 놈은 1로 올라가겠고, 요 놈은 전 단계로 되겠고,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항에다가 이걸 곱해줬다는 거야. 따라서 TN 전체에다가 A의 제곱에 R의 n-를 곱했더니 SN이 된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요 내용이 뭐였다고? 아, TN에다가 첫 항과, 그치? n항을 곱해주면은 SN이 되는구나 라는 거. 요걸 한번, 요 관계를 우리가 한번 이해하십시다 라는 게, 그치? 키포인트입니다. 잘 봐봐. 자, 세 번째는 말이지.
등비수열을 이루는 일반항에 대해서 부분합을 보려고, 부분합. 그치? 부분합의 성질이라고 할 텐데, 자, 우선은 AN이 이게 등비수열일 때, 자, 그러면은 A1 있고, A2 있고, A3. 이게 세 개씩 한번 묶어보자고. 그죠?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A7 더하기 A8 더하기 A9 이렇게 있는데, 자, 앞에 등차 수열에서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살펴봤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개별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도 이렇게 3개씩, 3개씩, 3개씩 혹은 4개씩, 4개씩, 4개씩 N개씩, N개씩, N개씩 묶음 단위도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 된다고 우리가 확인해 봤잖아. 그치? 그럼 등비수열은 어떨까? 얘네들. 자, 봐봐. 그러니까 등차 수열일 때는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 얘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얘가 되지? 3D. 여기다가도 3D를 더해주면 얘가 돼. 여기다가도 3D를 더해주면 이렇게 돼. 그럼 이 세 개의 합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이 세 개의 합이 됐지? 3D가 3번이었으니까 9D였다고. 그죠? 그럼 이 세 개 단위의 수열들은 공차가 3의 제곱 D 형태가 돼버렸다는 거 우리가 봤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등비수열이라고 쳐봐.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줘야만 얘가 되지? 3R. 여기다가 얼마를? 3R. 3R을 곱한 거야. 다시 또 얘에다가 3R을 곱해줘야만 얘가 되죠. 3R을 곱해줘야 얘가 돼. 3R을 곱해줘야 얘가 된대. 아, 그러면은 이 세 개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이 세 개가 되지? 지금 나는 지금 곱하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죠? 여기다가도 3R, 3R, 3R을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 한 번에 이 세 개에다가 3R을 곱해줘야 되죠. 3R의 제곱이 아니고, 그치? 9R이 아닌 3R을 곱해주면 그냥 얘네들도 그치, 공비가 되겠고, 여기다가 또다시 3R을 곱해주면 얘가 된다고. 아,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에서도 이렇게 부분적인 합들도 여전히 등비수열을 이루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등차수열에서도 이 부분합들도 등차수열이었고, 등비수열도 이 부분합도 등비수열이었는데, 지난번 문제에서 이렇게 부분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원래 SN 공식을 써서 찾아내는 일반적인 가장 무식한, 그치? 말 그대로 단순 계산함에 의한 방법이 있었지만은 원래 이 원리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방법도 있었죠. 선생님 비방법을 보여줬다고. 그러면 등비수열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 그러면 지난번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을 아우르는 두 문제를 한 번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봐봐. 자, 수열 AN에서 S10, S10이 100이야. S20은 400. 일 때 S40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단 1번. 1번은 AN이 등차 수열일 때입니다. 자, 2번은 AN이 등비 수열일 때. 자, 한번 1번 문제는 지난 시간으로 냈으니까 이건 풀 거야. 한번 맞춰봐, 지금. 자, 한 3분 정도의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위에 선생님들 같이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구하는 겁니다. 자, 시간을 충분히 줬으니까 모두들 다 잘 푸는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한번 풀도록 합시다. 자,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우선은 식에 의한 방법을 한번 봅시다.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S10은 R-1에 A에 R에 10승 빼기 1 이렇게 나오겠고, 요게 100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S20은 R-1분의 A에 R에 20승 빼기 1이고, 그놈이 400일 때, 그죠? 그럼 여기서도 사실 미지수의 종류가 A랑 R 두 종류잖아. 근데 식도 두 개니까 A랑 R을 구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S40은 R-1분의 A에 R에 40승 빼기 1이니까 위에 걸 좀 이용할 수 없나? 이거는 이용할 수 있겠죠. 이 식은 R-1에 A에 R에 20승 빼기 1이고 R에 20승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지금 요게 400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400 곱하기 R에 20승 더하기 1 요것만 구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요식을 1식이라 하고 요식을 2식이라 하면은 2 나누기 1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싹 없어져서, 그죠? 아하, 아래 10승 더하기 1이 나오고 그게 4로 나오네. 따라서 아래 10승은 얼마다? 3으로 완성됐네. 그죠? 그럼 요는 안에 10승의 제곱이니까 요놈은 10이 나와서 답은 얼마입니까? 4000. 요렇게 구하라는 거지. 그죠? 굳이 A까지 구할 필요도 없고.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A1, A2, 방방방, A12, 100이고 그럼 A의 11부터 A의 20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0이니까 이게 100이니까 이거 300이네.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지. A의 30, 그죠? A의 31부터 A의 40까지. 근데 방금 배운 것처럼 색 10개씩 묶음도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그치? 얘네들이 등비수열이니까 공비가 3이었다는 거죠? 그치? 공비가 3이니까 요건 900이겠지? 여긴 2700이야. 그러면 S40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몽땅 더하라니까 요거 다 더하라는 거죠? 쓱쓱 더했더니 얼마다? 4000으로 완성되겠다. 요렇게 찾아라는 거죠. 이해되겠지? 자, 이 두 가지 방법을 나는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방법만 너무 찾지 말고 이 방법만 아는 거는 사실 극히 비정상적인 거고, 그치? 물론 이 방법까지 다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때로는 요게 조금 깔끔하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등비수열의 합에 관한 성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고1 때, 아니 지금 고1이지? 미안합니다. 1학년 1학기 때 다항식의 연산에서 이런 거 배웠죠. x의 제곱 빼기 1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지? x 빼기 1에 x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잖아. 그죠? 별도로 여러분들이 좀 적어놔야 되는데 그럼 x의 3승 빼기 1은 뭐겠어? x 빼기 1에 그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완성됐던 거 기억납니까? 그러면 x의 n승 빼기 1은 어떻게 될까? 똑같은 원리야 이것도. 그죠? x 빼기 1에 여기가 x의 n-1승 x의 n-2승 방방방 x 더하기 1 이렇게 됐었을 거야. 그죠? 정말? 자, 이제 그 내용을 여기 나오잖아. 그죠? 양변이 x-로 나눠주면은 아니 1 더하기 x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방방방 x의 n-1승 어떻게 됩니까? x가 1이 아니라면은 그지? x 마이너스 공비가 x잖아. 첫 항 얼마야? 1이지. 공비 항의 개수 몇 개? n개 빼기 1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요 식이 요거니까 양변에 요걸 곱하면은 지금 요런 구조가 완성되겠죠. 그치? 그럼 얘를 좀 더 일반화 시켜보면은 a의 n승 빼기 b의 n승은 a 빼기 b라는 인수를 무조건 가지죠. 여기 뭐가 나오지? a의 n-1승 더하기 a의 n-2승 곱하기 b가 하나 나오겠고 이 두 놈의 차수의 합은 얼마다? 항상 n-1을 유지해야 되고 a의 n-3승 a는 차수가 작아지고 b는 차수가 커지겠죠. a의 b의 n-2승 더하기 b의 n-1승 여기까지 완성이 되겠다. 그지? 이런 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비슷하게 이게 1번이었고 2번으로 선생님 A의 n승 더하기 B의 n승은 이런 게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볼 거야. 그죠? 근데 A의 n승 더하기 B의 n승은 n이 어떤 경우? 홀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짝수일 때는 안 되지. 예를 들면 우리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인수분해 되냐? 안 돼. 저기 복소수로 넘어가야 되잖아. 근데 A의 3승 더하기 B의 3승은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B가 나오잖아. 그리고 여기 뭐죠?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플러스 기호 그대로 나와서 여긴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A의 4승 더하기 B의 4승 인수분해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안 돼. 그치? 안 된다고. 근데 A의 5승 더하기 B의 5승은 되나? 또 돼. 그치? A 플러스 B로 묶으면 A의 4승 마이너스 A의 3승 B 플러스 A의 제곱 B의 제곱 플러스 A B의 3승 마이너스 B의 4승 맞나? 야 3승 2승 1승 에이 뭐 이상하네. 그치? 마이너스잖아. 그치? 여기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다. 홀수일 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n이 있지? n이 홀수라는 전제조건을 달아야 돼. n이 홀수일 때 어떻다고? a 플러스 b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되죠? a의 n-1승 마이너스 a의 n-2승의 b
플러스 A의 n 마이너스 3승의 B의 제곱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플러스 나오겠고 그치? 맨 끝에 마이너스 불편하네 그치? A, B의 n 마이너스 2승 플러스 B의 뭐지? B의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것도 참고로 한번 적어놔야지. 야, 그러면은 연주야, 이건 어떨 거 같냐? 만약에 A의 10승 플러스 B의 10승은 저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될까? 홀수, 플러스인데 짝수승이니까, 그지? 머리를 한번 쥐어 짜봐. 방법이 없을까? 10승을 저렇게 인수분해하는 방법. 오, 바로 그거야. 그치? 그럼 얘를 홀수로 만들어주면 되잖아, 차수를. 그치? 그럼 요 놈은 A의 제곱의 5승. 그죠? B의 제곱의 5승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지. 그러면 여기 어떻게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1승 나오겠고, 그치? 어떻게 A의 8승, A의 8승, 그치? 빼기 A의 6승, B의 제곱 플러스 A의 4승, B의 4승 마이너스 A의 제곱, B의 6승 플러스 B의 8승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 그죠? 좋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응? 됐죠? 3번 등비수열의 합이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A의 5승 더하기 B의 5승이 나왔는데 인수분해고 뭐고 간에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여러분들이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되겠지. 일반적으로 5승을 만들려면 몇 승과 몇 승의 곱이지? 뭐 3승과 2승 혹은 1승과 4승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이놈은 A의 3승 더하기 B의 3승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같진 않지. 이거 그대로 전개하면 얘 나오고 얘 나오는데 중간항도 나오지. 중간항을 봤더니 A 3승 B 제곱 그리고 B 3승 A 제곱이니까 그거 빼줘야 되잖아. 그치? 그럼 A 제곱 B의 제곱에 A 플러스 B 이렇게 빼버리면 되겠죠. 이거를 근데 우리가 외워야 됩니까? 아니지. 그냥 한번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선생님 얘 A의 4승 더하기 B의 4승 A 더하기 B로 못 만듭니까? 만들 수도 있겠지. 그치? 이번엔 뭘 없애야 되냐? 요거 나왔네. 그치? 근데 A의 4승과 B가 나오고 B 4승과 A가 나왔으니까 빼기 뭐 있어? A, B로 묶어주면은 그치? A의 3승, B의 3승 얘네들을 이렇게 제거시켜도 되겠죠. 이거는 외우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7승도 마찬가지지. 그치? 7승도 4승, 3승, 뭐 5승, 2승, 1승, 6승으로 다 바꿔서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사고를 좀 유연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4번. 4번 뭐지? 오늘 대망의 그치? 원리합계. 원리합계를 하도록 합시다. 자, 원리합계의 이제 한자어인데 이거 뭐지? 원금 플러스 이자를 뜻하는 겁니다. 혹은 원리합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적립총액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겠죠. 같은 이야기라고. 적립총액. 같은 내용인데 원리합계에 나오는 유형 크게 한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죠? 유형이 한 5가지가 있대. 그치? 첫 번째, 기수불. 각각의 유형별로 정리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기말불. 이제 이런 용어를 쓰진 않는다고 이제는 책이 바뀌어서 이게 한자어니까. 그치? 상환. 상환은 뭐지? 빚 갚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 그 다음에 5번째가 이제 변동금리. 얘네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이 한 대략 5가지 유형이 있대. 각각의 유형을 우리가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이전에 우리가 앞서 원리합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용어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용어의 정의. 두 번째 이제 용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예금과 적금이 있다고. 예금과 적금이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는 사람 한번 말해볼래? 예금이 뭐고 적금이 뭘까? 아는 대로 얘기해봐. 너 저축하고 있어? 아니요. 안 해? 야, 선생님 아들 예준이 통장에 지금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 있는데 예준이 꾸준히 예금을 하고 있지. 지금 통장이 얼마인지도 모르지 사실은. 자,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아는 사람? 기간 정해서 매번 일정한 기간마다 돈을 넣는 거고, 예금은 그냥 돈 넣어놓는 거야? 네. 맞아.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예금은 그냥 하면 돈을 넣어두고, 그치? 그냥 있는 거야. 적금은 은행과 약속을 하는 거야. 약속을 해서 내가 일정한 기간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넣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죠, 그치? 뭐 3년 만기 2천만 원 정기적금. 그치? 여러분들 대학을 갈 때 요즘은 이제 점점점 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대학 등록금이 공대는 등록금이 한 3,400대, 3,400. 한 학기 등록금이 만약에 400만 원이라 쳐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 4년간 8학기를 다닐 테니까 4, 8에 32, 3,200만 원. 그죠? 근데 뭐 기타 비용들도 들어갈 테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여러분들이 대학 들어가는 순간 한 4천만 원 정도를 부모님들이 이제 짊어지고 가시는 거야.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1학년이니까 이제 대학 들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여전히 재수하지 않고 곧바로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는 딱 가정하에 부모님은 아마 올 3월부터 정기적금에 가입하지 않으셨을까? 그치? 가입하셔서 3년 만기 4천만 원 정기적금을 가입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대학 들어간 순간부터 어머님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실 거라고. 그죠? 여러분들이 뭐 대학 등록금 마련을 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지? 그런 적금을 하는 거야. 그게 정기적금이다. 근데 그게 가장 맞는 말이긴 한데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야, 예금이랑 적금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이 방금 유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선생님 말은 이래. 아니야. 적금은 말이야 서민들이 하는 거고 예금은 부자들이 하는 거래. 맞는 것 같아. 부자들은 그러잖아. 만수르가 그러겠냐? 만수르가 그지? 뭐 5년 만기 3천만 원 정기적금 그럼 왜 해? 그치? 실제로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안 할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100억대 갑부야. 실제로 여러분 100억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 주변에 흔히 100억을 가진 사람들 보기는 쉽지는 않잖아. 다 숨어 있어. 어딘가에 짱 박혀 있는데 실제로 많어. 여러분 이 건물이 좀 낡았는데 이 옆에 건물, 이 새 건물 있잖아. 이 목동 지역에 건물 연락 많잖아. 그죠? 나름대로 한 5층 이상 되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들마다 그 건물주들은 다 100억대의 자산가들이야.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100억이 있어. 100억이 있는데 정기적금 왜 해? 그냥 은행에 돈을 딱 넣잖아?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냥 일반 예금의 이율은 되게 싸. 그러니까 연 이율 따지면은 한 3% 정도 된다고 쳐봅시다. 3%. 연이율이 3%면은 내가 100억을 넣으면 1년에 얼마야? 3억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연봉 3억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연봉 1억만 해도 대한민국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이야. 알겠습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하고 1년에 그냥 3억씩 막 생기는 거야. 그걸 12로 나눠봐. 얼마야? 12로 나누면 3천? 3천은 안 돼. 한 2,500, 600 정도 나오겠죠. 한 달에 2,500, 600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막 통장이 막 쌓여. 나 돈을 쓰고 싶어도 그치. 내가 돈을 쓰는 속도보다 더 빨리 쌓이는 거야 이거. 진짜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한 달에 여러분이 2천만 원을 쓰려면 뭘 해야 되냐면 진짜 겁나게 돈을 막 써야 돼. 물론 그렇다고 막 흥청만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쓰는 거야. 내가 뭐 사고 싶다? 그치? 뭐 하고 싶어? 예를 들면은 손흥민이 지금 어디지? 그 독일 분데스리가 내일 손흥민 경기나 보러 갈까? 가는 거야. 그치?
가, 진짜 가. 그리고 뭐 그런 거지. 류현진 경기 보러 직접 가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뭐, 호주의 아웃백 고기가 맛있다. 진짜 가서 먹는 거야. 야, 그래도 2천만 원 못 써. 한 달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00억 자산가는 정말 대단한 거야.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개천에서 욕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좀 힘듭니다. 개천에서 욕나기가. 물론 그 와중에도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꽤 돼. 여러분 얼마 전에 선생님 뉴스를 봤더니 자수성가 리스트, 이제 우리나라 자산가들 중에서 예를 들면 삼성이나 현대 이런 재벌가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지금 삼성의 그치, 이사장 이재용 그런 애들은 원래 아버지가 이건희니까 돈이 연락 많잖아.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나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도 자산을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도 있어. 벤처를 하는 사람, 예를 들면 NC소프트 하는 김택진 사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개인 자산이 2천억이 넘어. 근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일으키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지. 여러분 충분히 가능할 거야, 그치? 근데 물 돈이 다는 아닌데, 돈이 많으면 좀 그렇게 재미나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아무튼 그게 이제 예금과 적금의 차이였습니다. 정확한 용어를 알겠죠? 자, 우리는 근데 서민이니까 뭘 공부하지? 적금을 공부할 겁니다. 알겠지? 자, 지금 시간이 8시니까 우리도 잠깐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나서 이 내용들을 이어나가도록 합시다. 잠깐 쉬어. 화장실 갔다 오고. 다 왔지? 수업 재개합시다. 오늘 시험은 20문제 냈는데 열나 쉬워. 그치? 100점이 열나 많이 나올 것 같아. 실수 안 하면. 등차수열만 냈어. 등차수열. 진짜 그냥 센수학 A단계 정도의 난이도로 냈어. 그러니까 시험 보면 13,000원. 그런가? 간혹 조금 어려운 문제 섞여 있어. 한두 문제. 자, 예금과 적금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원금과 이자를 생각해 보자고. 원금, 이자.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100만 원이 있대. 100만 원. 그리고 이제 월 이율 1% 이렇게 나왔대. 그럼 내가 은행에 100만 원을 넣으면은 한 달 후에 이 녀석이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그럼 원금 100만 원과 100만 원의 1%가 얼마지? 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00 곱하기 0.01을 계산해서 요놈은 이자가 되고 원금이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제 101만 원이 된다고. 근데 이 101만 원을 이렇게 101로 쓰지 않고 이렇게 씁시다. 100 곱하기 여기는 곱하기 1이 있는 거니까 그죠? 곱하기 0.0이니까 1 더하기 0.01 이렇게 쓰자고. 그러면은 이게 100만 원 원금이었는데 그치? 여기에서 1은 원금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여기 늘어난 이자분에 해당되는 숫자가 되겠죠. 그지? 잘 안 보이나? 여기다 쓸게. 자, 근데 이걸 문자화 시킬 수도 있겠지.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원금과 이자를 이야기하는데 이자의 계산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세 번째. 자, 이자 계산 방법이라고 합시다. 이자 계산법. 첫 번째 단리법이 있고 두 번째는 복리법이 있습니다. 근데 단리법은 거의 사용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자고. 단리법 이제 단순한 이자 방법이 된다는 거죠. 뭐냐면은 내가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 100만 원을 빌렸는데 야 친구니까 빌려줘 이럴 거 아니야. 그냥 딱 빌렸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한 3개월 후에 갚을게 그랬어. 친구니까 그래. 근데 미안하잖아. 그치? 저 친구도 돈이 없는 거 아는데 내가 빌렸어. 급해서. 대신에 말이야. 내가 한 달 이자 2만 원씩 쳐줄게 그랬어. 그랬더니 3개월 썼어. 나중에 얼마 갚아야 되는 거야? 그치? 106만 원을 갚을 거라고. 그치? 이거는 되게 단순한 이자 계산 방법이야. 친구 사이에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100만 원을 빌렸는데 3개월 후니까 1개월 지날 때마다 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2만 원씩. 또 1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자가 또 붙어서 2만 원.
또 붙어서 2만 원. 2만 원이 세 번 붙어서 6만 원이 된 거야. 그죠? 그럼 그 녀석은 우리가 이자라는 것은 어떤 원금에 관해서 이 원금에 차지하는 어떤 비율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텐데, 그죠? 처음에 넣었던 그 100만 원에 한해서만 계속 원금으로 계산해서 이자를 만드는 거잖아. 이러한 계산 방법을 우리는 단위법이라고 해. 알겠죠? 자, 근데 실제로 은행에서는 이런 식의 계산을 하지 않아. 그럴 거면 뭐하러, 손해보는 장사란 말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다르게 적용할 텐데, 우선 단위법을 우리가 수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원금이 A1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월 이율 1%라고 하면 1%는 0.01에 해당되는 숫자인데, 이러한 숫자를 우리가 R이라고 합시다. R. 이율. 알겠죠? 이율. 레이트의 약자를 쓴 거야. 그러면은 내가 자 이렇게 표를 한번 봅시다. 표. 여기가 처음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쓸 텐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표가 나올 거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2014년 1월 1일 새벽 00시 이런 시간이 있어. 그렇죠? 그러면 새해가 바뀐 그 순간이란 말이야. 그게 1월 1일 초잖아. 그지?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한 달 후면은 2014년 1월 31일 밤 24시로 볼 수도 있지. 한 달 후니까. 혹은 2014년 2월 1일 밤 00시. 같은 내용이야. 그치? 아니, 밤 24시나 그 다음날 새벽 00시나 같은 내용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뭘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결과적으로는 같단 말이야. 그럼 요게 1월 1일 새벽 00시고 2초라고 했으니까 2월 1일 새벽 00시야. 근데 그놈은 2월 1일 새벽 00시는 1월 31일 밤 24시 땡땡과 똑같잖아. 그러니까 요놈은 2초라고 써도 되지만 정확하게는 1말로 써도 되죠. 그러니까 1월 31일 말이니까. 그죠? 그리고 3초는 3월 1일 새벽 00시 혹은 2월 28일 밤 24시랑 같은 거니까 2말이라고 써도 되겠죠. 이러면 3말이라 씁시다. 이제 앞으로 이런 식의 표를 많이 쓰게 될 거라고. 근데 이게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1초 시작했어. 시작하면서 맨 처음이니까 1초라고 쓴 거야. 근데 이 기간이 월일 수도 있겠고 연일 수도 있겠죠. 그지? 보통의 대부분 문제들은 연 단위로 나올 텐데 현실성은 좀 적잖아. 만약에 내가 전자제품을 하나 샀는데 그죠? 뭐 24개월 할부할 때 보통 개월 단위로 쓰잖아. 그러니까 월이율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선생님 볼 때는. 근데 그 계산량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이렇게 쓸 거라고. 아무튼 이렇게 썼는데 말이죠. 내가 은행에 A1을 넣었는데 만약에 월 이율이 만약에 R이라고 합시다. R은 뭐 1%이거나 2%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R이 1%면 R은 0.01이 되는 거고 2%면 0.02로 계산하겠대. 그치? 그러면 내가 A1을 넣어두면은 이 돈이 한 달 후에는 얼마가 되죠? 여전히 원금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원금에 대한 이자는 A 곱하기 R로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한 번에 써주면 A의 1 플러스 R로 계산이 된다. 즉 A의 1 플러스 R이 계산이 됐어. 그 다음에 또다시 한 1개월이 더 지나면은 친구 사이에서는 이자를 항상 요 놈에 대한 원금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100만 원 빌렸으면 그죠? 한 달 후에는 이자까지 치면 102만 원인데 우리가 또다시 그 다음 후에 한 달 후에 또다시 이자를 계산할 때 원래 빌린 1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계속 넣어주잖아. 친구끼리는. 그죠? 안 그러면 친구끼리 의상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죠? 여전히 A 더하기 그죠? 지난달에 이자 있겠고 이번 달에 이자 또다시 AR로 계산해서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A의 1 플러스 2R로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야. A의 1 플러스 2R.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되죠? A의 1 플러스 3R로 계산이 되겠네? 방방방. 그치? N개월 말에는 얼마가 됩니까? 이게. A의 1 플러스 NR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넣은 이 돈에 대한 이자만 주구장창 계산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단위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알겠죠? 이게 단위법이야. 단순한 이자 계산 방법이라고. 하지만 은행에서는 그지? 월 이율 뭐 1%, 2% 이야기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아. 만약에 은행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은행에서 내가 돈을 넣었는데 은행에서 광고 문구가 되는 거야. 월 이율 1%래. 그죠? 그럼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 한 달 후에 얼마가 되는 거야? 101만 원이야. 근데 만약에 은행에서
이처럼 단위법으로 계산한다면은 내가 100만 원을 넣어서 3개월 후에, 그죠? 만약에 극단적인 예로 월 이율이 10%라고 합시다. 10%. 완전 고금리 사채네, 그죠? 사채인데 만약에 은행에서 단위법으로 계산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일단은 100만 원을 넣었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1초라고 하겠죠. 그죠? 뭐 2초, 여기 3초 이렇게 나오겠고, 여기는 이제 1말, 2말 이렇게 나올 텐데, 만약에 은행에서 월 이율이 10%래, 10%. 오, 0.1이야, 그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넣었어. 만약에 단위법으로 계산하면 이런 식이지. 100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1 더하기 0.1이니까 얼마가 되죠? 110만 원이 될 거라고, 그죠?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또 다시 단위법으로 계산한다면 100 곱하기, 그죠? 1 더하기 2 곱하기 0.1이니까 이거 얼마야? 120만 원이 될 거라고, 그죠? 또 다시 한 달 지나면 130만 원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은행에서 만약에 야, 우리 은행은 월이율 10%입니다. 믿고 맡기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넣어놓고, 그치? 그냥 세워라 내워라 가만히 있으면은 돈이 늘긴 느는데 사실은 손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은행에서 이런 식의 제안을 했다. 그러면 조금 부지런하면 이러는 거야. 집어넣어. 한 달이 돼서 이렇게 됐지. 돈 빼. 돈 빼자마자 다시 또 돈 넣어. 그러면 은행에서 입장에서 뭐야? 이 사람이 이제 110만 원 입금한 거야. 그지? 그럼 110만 원을 집어넣어서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이자 10% 계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110 곱하기 1 더하기 0.1을 계산하면 이거 얼마야? 110 곱하기 1.1이니까 얼마지? 121만 원이 된다고. 그러면은 혹시 바보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계산하겠지. 내가 부지런하다면 한 달 단위로 돈을 집어넣었다 또 뺐다가 또 집어넣고 계속 이자급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어? 은행 바꿀까? 바꿔버릴 수도 있겠죠. 그럼 은행에서 단위법 계산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되겠지. 은행에서는 복리법을 계산할 거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은행에서는 이런 식의 계산을 안 하고, 그죠? 일정 기간이 지나잖아? 그럼 원금과 이자가 합쳐진 금액이지, 얘를 새로운 원금으로 봐버리는 거야, 은행에서. 그 다음에 다시 요놈에다가 이율을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야 사람들이 돈을 안 뺄 거 아니야. 돈 빼고 다른 은행 가버리면 어떻게 돼? 그 은행 망하잖아.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에서는 복리법을 계산한다고. 아, 상당히 복잡하지, 그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원금과 이자가 합산돼서 새로운 원금이 돼서 금액이 더 커지겠죠? 그지?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돼? 돈이 눈덩이가 되는 거야. 엄청나게 불어난다고. 자, 이런 식의 계산법을 우리는 복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리법은 A 원금이 있으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곱한 요 값이 이제 A의 1 플러스 R이 되는데, 요 놈을 새로운 원금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거지. 새로운 원금이래. 그럼 우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자 봐봐,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해야만 원리 합계가 되는 거야. 원금과 이자의 합이 되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요게 이제 새로운 원금이 됐으니까 또다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놈에다가 대해서 A-에다가 뭐 1 플러스 R을 또 곱해주겠지. 근데 A-가 얘였으니까 집어넣어주면 얼마? A의 1 플러스 R의 몇 승? 2승이 돼버린다고. 그죠? 이 덩어리의 제곱 형태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또다시 새로운 원금이 돼버리는 거야. 또다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원금에다가 이자를 한번 더 곱해서 이런 식의 계산이 될 거라고. 근데 A2-가 얘였으니까 A의 1 플러스 R의 3승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어. N번의 기간이 지나면 금액은 얼마가 되겠죠? A의 1 플러스 R의 N승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지. 이게 바로 뭐다? 복리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우리는 요거만 보겠습니다. 이 단위법 계산 문제는 더 이상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겠지. 이해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를 해놔. 40분 남았는데 설명을 다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 다 적었죠? 자, 3번 이제 본격적인 유형별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유형별 정리가 되겠지. 1번 기수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수불. 기수, 선생님이 한자를 잘 몰라. 내가 한자 예전에 연락 잘했었거든. 근데 이 이야기 하려면 또 내 삼천포로 빠질 것 같아서 내가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한자를 옛날에 무지하게 잘했었어.
그래, 잠깐 이야기해 줄게.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 말이야, 한문 선생님이 여성 선생님이었는데, 그것도 그 결혼도 하는 미스였어, 미스. 근데 키가 한 170 정도 되고 몸에 근육이 있는 그런 약간 아니야, 근데 나름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이쁜 여성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한문 수업을 하는데 1학년 1학기 때 막 시작하자마자 이러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1년간 나랑 한문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자신의 수업이 그냥 재미있게 그냥 들으면 된대. 하지만 몇 가지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될 룰이 있대. 그 룰이 뭐냐고 했더니 자기는 매번, 그러니까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한문 수업을 안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면서 한 단원을 나가. 보통 한문 그랬잖아, 그죠? 한 단원 하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이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그 한 단원에 있는 한자를 모두 다 외워와야 된대. 그리고 자기는 수업 시작하자마자 거기서 무작위로 10문항 정도 쪽지 시험을 보겠대. 그래서 10문항을 테스트했는데 그 테스트에서 틀린 개수대로 손바닥을 맞을 거래.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지. 근데 내가 1학년 때 1학년 9반이었는데 한문이 월요일 2교시였어. 내 기억에. 월요일 2교시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 일요일날 중학교 1학년 꼬마애들 막 신나게 놀다가 이제 월요일 학교 딱 갔단 말이야. 갔는데 애들이 막 한문을 막 외우고 있는 거야, 아침부터. 그래서 왜 그러지? 딱 봤더니 한문이 이제 2교시에 딱 걸리는 거야. 그래서 그 선생님 생각이 불현듯 나오는 거야. 큰일 났다, 빨리 외우자. 막 외웠어. 겁나 막 외웠지. 외웠는데 한문이 열나 많은 거야. 한자 한 단원에 보통 한 50, 60개 정도 되잖아. 잽싸게 다 외웠는데도 좀 부족한 것 같아. 딱 오자마자 그 선생님 2교시 되자마자 애들 봤는데 잽싸게 다 간격 벌리래. 그러면서 진짜 쪽지 연습장 다 찢어서 반 정도 만들어 놓고 칠판에다가 한글로 쓰는 거야. 나무목 이런 거 쫙 써. 그 다음에 적으래. 그러면서 컨닝도 못해. 선생님이 눈 부릅뜨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때 딱 들어오면서 강목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 강목은 두께가 진짜 실제 두께가 이만해. 이 사각형 강목인데 길이 한 1m 조금 안 돼. 한 80cm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고무 테이프 알지? 까만색 고무 테이프로 칭칭 감아온 거야. 그래서 애들이 그거 보자마자 아니 설마 저걸로 진짜? 그랬다. 근데 시작 10분 만에 탁 수업이 쪽지 좀 딱 끝났어. 기가 막혀. 딱 걷자마자 그걸 다 걷어. 본인이 걷은 다음에 그때 우리 반에 한 반에 한 50명 정도 됐거든. 50개를 순식간에 채점을 다 해. 얼마나 베테랑이야. 그 선생님 베테랑이야. 잽싸게 채점 나은 다음에 다시 뿌려줘. 그 다음에 그 선생님 지나갈 테니까 자기가 이제 지나갈 때마다 자기 점수를 이야기하래. 나 딱 봤는데 나 4개 틀린 거야. 나 4대잖아.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든 거야. 어쩌지? 되게 아플 것 같아. 근데 내가 저 키가 커서 저 뒷조리에 앉았는데 앞에 있는 애 한 5-6개 틀린 것 같아. 근데 그 5-6개 틀렸는데 그 선생님이 첫 시간이니까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애들 완전 사륙의 현장이었어. 손바닥 펴한 다음에 이거로 진짜 때리는데 풀스윙으로 휙 소리가 나는 거야. 딱 때리는데 진짜 잘 때린다는 느낌이 드는 게 원래 그렇게 각졌잖아. 각졌어. 둥글면은 원래 손바닥이 잘 붙는데 각진 거는 잘못 맞으면 모서리 맞으면 되게 아플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정확하게 평면 여기 손바닥이 봐봐. 이 소리 나냐? 이거 소리 나잖아. 이 소리가 딱딱 나는데 6대를 걔가 그렇게 맞는 거야. 근데 뒤에서 보니까 완전 오금이 저린 거야. 저걸 어떻게 맞지? 근데 진짜 풀스윙으로 때려. 근데 애들이 여러분 손바닥 맞아보서 알겠는데 한 대 딱 맞잖아? 진짜 너무 아픈 거야. 아무 생각이 안 나. 너무 아파서 애가 막 진짜 손바닥 아프다고 불난다고 막 그러는데 그 선생님이 피도 눈물도 없어. 빨리 대래. 너 5대 더 남았다고. 그날 50몇 명의 애들 다 때렸어. 50몇 명 중에 다 맞은 애 하나도 없었거든? 선생님 나도 4대 맞았는데 4대를 맞았는데 내가 4교시 끝나고 점심때 밥을 먹는데 점심때까지 여기가 부어올랐어.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애들이 밥 먹으면서 그 선생님 정말 장난 아니다. 야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지. 토요일이었어. 토요일이 끝나면 우리 때는 토요일날 수업을 했는데 토요일날 끝나고 나서 몇몇 친한 애들끼리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야 월요일날 한문인 거 알지? 이야기를 전달하고 갔어. 근데 애들이 되게 어린 학생들이 막 또 놀기 바쁘잖아. 일요일날 한참 놀다가 아프다 싶은 거야. 일요일 밤이 되니까 내가 불안한 거야.
아, 내일 한문이잖아. 만약에 그게 한문이 화요일이나 수요일이 있으면은 그 전날 애들끼리 이야기해서 알잖아. 근데 항상 토요일과 일요일 신나게 놀다가 일요일 밤 되면은 아, 괴롭기 시작한 거야. 한자를 외워야 되니까. 안 외울 수도 있겠지. 몸으로 버틴다면은 안 외워도 되는데 도저히 견딜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이거는. 그래서 내가 일요일 밤에도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식구들 다 TV를 볼 때 나 혼자 내 방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한문을 막 외우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딱 갔는데 역시나 애들 겁나 일찍 와서 한문 연락 외우고 있는 거야, 애들이. 역시. 근데 그 와중에도 이게 좀 있잖아, 붕어처럼 금세 까먹는 애들 있지. 일요일날 신나게 놀고 월요일날 또 늦게 온 거야. 딱 교실에 들어온 순간 교실이 정막에 쌓여있으면 애들이 막 겁나 막 외우고 있는 순간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애들이 큰일 났다고. 이미 너무 늦은 거야, 그때는. 만약에 5교시 때 한문이라면 차라리 나. 4교시까지 그냥 미친듯이 저 뒤에서 몰래 외우기라도 하는데 2교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외웠는데 두 번째 주가 됐는데도 여전히 그 선생님이 똑같이 계속 테스트를 보는 거야. 이 와중에도 대여섯 대 맞는 놈들이 있어. 그럼 내가 볼 땐 미친놈들이야. 그럼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 진짜 맞아도 너무 아픈 거야. 하루 종일 아파, 하루 종일. 여러분 그 기분을 알아? 진짜. 아니 근데 앞에 또 맞아. 어떤 애가 맞는데 우리는 이제는 그 뒤로 두 번째 주가 됐을 때 그 50몇 명 중에서 내 기억으로는 반 이상이 100점 맞았어. 아니 그러지 않겠냐? 그 무서운 매 맛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14살 꼬맹이들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겁나게 외운 거야. 그치? 단지 매 맞기 싫어서 외워서 반 정도가 100점을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여섯 대 맞는 놈들이 있어. 보면은 나야 어차피 100점 맞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제 편하잖아. 마음이 편한데 저 앞에서 애들 맞는 걸 이제 유심히 관찰하거든. 웃기잖아. 애들 표정이 너무나도 웃긴 거야. 리얼에 딱 맞으면은 표정이 애들이 딱 맞잖아. 죽으려고 그래 진짜. 근데 선생님 절대 애누리 없어. 정확하게 6대 맞으면 6대 다 때리는 거야. 근데 한 번은 맞는데 애가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야. 워낙에 아프니까. 그러다가 선생님이 팍 치면 내가 피했다. 피했어. 근데 책상에 맞은 거야. 책상에 맞는데 그 책상이 울려 퍼진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큰 거야. 팍 소리 나가지고 와, 그때 우리가 그 진짜 깜짝 놀랐어. 저 강도로 때리는구나. 진짜 저 강도로 애들 때리는 거야. 그거를 1년 내내 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긴 줄 아냐? 1년 내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중간고사 볼 때가 됐잖아. 그지? 중간고사 한문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한문 공부를 해야 되지. 외울 게 없어. 진짜. 한문 공부를 매주 그렇게 했더니 선생님 거짓말 말고 선생님 그 한문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있잖아. 다 100점 맞았거든? 근데 3학년 때도 그 선생님에서 계속 다 100점 맞았는데 나만 100점을 맞은 게 아니라 반에서 그런 애들이 몇 명은 됐어. 그러니까 어차피 학교 시험이니까 뭐 한 개 틀려도 그걸 손바닥 맞는 건 아니었잖아. 근데 매주 그렇게 한자를 외우니까 한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별로 할 게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평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실제로 그래. 별로 할 게 없어져. 그런데 말이야. 그 선생님 내가 1학년 때 9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1학년 6반부터 11반까지 그 선생님이 맡았고 1학년 1반부터 5반까지 어떤 남자 선생님이 맡은 걸로 내가 기억하거든. 근데 그 선생님은 그런 걸 안 했어. 애들 때리거나 그런 게 없었어. 그랬더니 무려 앞반과 뒷반에 한문 평균 점수가 무려 20점 정도 차이가 났었어.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 그 몽둥이 때문이어서 진짜 단순하게 그 몽둥이 어마어마했어. 아주 진짜 너무 아팠어.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는 한문 거의 다 알았던 것 같아.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말이지, 고1 때 한문 선생님이 우리 고등학교 우리 모교를 졸업한 선배야. 선배인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는 우열반을 나눴었거든. 선생님 우반이었는데 야, 우반 학생들은 원래 한문 열심히 공부하니까 나는 이런 쪽지시험을 안 보겠대. 그게 우리를 망쳤어. 그 뒤로 한문을 안 공부했더니 한문 정말 어려운 거잖아. 한문이 어려워. 그냥 못 쓰겠어. 못 쓰는데 대충의 뜻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어떤 형식이야 어떠되었든 간에 참 내가 다시 돌이켜 본다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선생님이 정말 몽둥이로서 이렇게 다스렸다면 지금보다는 선생님이 더 나은 한자 실력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 그치? 자, 이제 기습을은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뜻이 되겠고 이 숫자는 머리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납입을 한다, 돈을 갚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기수불. 자,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서 수구초심이란 말 알아? 수구초심? 상식으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수구초심은 뭐냐면은 여우인가? 그치? 여우는 죽을 때 머리를 고향을 바라보면서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응? 그래서 머리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야. 한 단체 우두머리를 뭐라고 하지? 보통 수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치? 머리 숫자를 쓰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숫자가 머리 숫자인데 어떤 기간에 그치? 머리니까 앞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기수불 이런 내용이 나온대. 자, 예를 들면은 1월 초부터 시작하여 매월 초에 A1씩 A1씩? 식자 같지 않아요. 적립하는 정기적금 금의 N개월 후에 적립 총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단 월이율은 R, 그치? 월이율은 R이고 복리 계산한다. 자, 이걸 한번 계산해 보자고. 뭐냐면은 1월 1일부터 A1씩 넣고 그 다음 2월 초에도 A1씩, 3월 초에도 A1씩, N개월 초에도 A1씩 넣고 나서 N개월 말에 그동안 쌓아둔 돈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표를 그려줘야 돼. 여기서 말하는 내가 유형별 정리가 크게 5가지인데 5가지 모두 표를 그립니다. 표를 그리면 여러분들이 간단해. 알겠지? 근데 표를 안 그려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 특징이 대부분 다 표를 안 그려. 그리고 혹은 주어진 이러한 식을 마치 하나의 공식인 양 공식으로 외우려고 그래. 아주 바보 같은 짓이야. 절대로 공식으로 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럼 이거를 이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 자, 잘 봐봐. 얘를 항상 표를 그리는데 지금부터 표현되는 이 5가지 형태들이 표가 다 똑같아. 이 표만 잘 그리면 됩니다. 자, 시작은 아까와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선을 그어놔. 선을, 그죠? 대충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 뭐죠? 1초야. 그죠? 여긴 2초. 여긴 3초. 4초. 이 정도 합시다. 그죠? 맨 끝에 바로 앞에를 여기다 N초라고 이렇게 씁시다. 그리고 나서 2초 위에다 뭘 쓰지? 1말을 쓰는 거야. 2말. 여기 3말. 그죠? 하나 적네. 여기 뭐야? N-1말이고 이게 N말이 되겠죠. 잘 봐봐. 내가 1월 초에 A1을 넣었대. 그치?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이 돈은 이자가 붙어서 얼마가 되지? A의 1 플러스 R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복리라고 했잖아, 복리. 그치? 또다시 한 달이 되면은 이게 얼마가 되지? A의 1 플러스 R이 몇 승? 2승이 되네. 그쵸? 야, 2말일 때 2승이니까 N말일 때 몇 승? N승이 나오겠죠. 곧바로 A의 1 플러스 R의 N승이 된대. 우리는 1월 초부터 시작하여 매월 초에 A1씩 넣어서 이제 N개월 후에 N개월 후니까 정확하게 만으로 N개월이 지난 후잖아. 적립총액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죠? 이때를 물어보는 거야, 이때. 그치? 야, 봐봐. 1초부터 1말까지가 1개월이잖아. 그죠? 1초부터 2말까지가 2개월이잖아. 그럼 1초부터 N말까지가 N개월이 되겠죠? 요 시점에서 우리 적립총액을 물어보는 거야. 맨 마지막에 언제 돈을 넣죠? 요때도 N개월 초니까 요때도 돈을 넣긴 넣겠지. 그치? 자, 잡아. 이제 2월 초에도 돈을 또다시 A1씩 넣잖아. 3월 초에도 또다시 A1을 넣는데 2월 초에 들어간 요 돈은 이자가 붙어서 얼마가 되지? A의 1 플러스 R의 1승이 되겠죠. 2말이 되는 그 순간. 그러면 앞에 한 달 전에 넣은 것보다는 이자가 조금 적게 붙어서 1승 차이가 나지? 맨 끝에 되면 얼마지? A의 1 플러스 R의 몇 승? N-1승이 될 거라고. 그죠? 3개월 초에도 A1씩 넣고, 그치? 4개월 초에도 A1씩 넣고, N개월 초에도 A1씩 넣겠지. 요놈 맨 마지막에 넣은 놈도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났으니까 이자가 붙어서 A의 1 플러스 R의 1승 이렇게 나올 거라고. 우리 요 시점에서의 적립총액이니까 요거 다 더하래. 그죠?
다 더하는 거니까 우리가 S는 자 여기서부터 더합시다. 이게 작으니까 A의 1 플러스 R 더하기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방방방 A의 1 플러스 R의 몇 승? N승 이렇게 나왔네. 요걸 계산하래. 그죠? 그럼 이거 형태가 등비수열인데 여기서 공비가 얼마입니까? 매번 일정하게 곱해진 숫자가 R이 아니고 1 플러스 R이 곱해진 거잖아. 그럼 1 플러스 R이 공비잖아.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공식 어떻게 나오죠? 공비 빼기 1에 첫 항 R의 N승 빼기 1 요거잖아. 요게 공비죠. 여기서 공비가 뭐야? 1 플러스 R이라고. 그럼 어떻게? 1 플러스 R 빼기 1. 첫 항은 얼마야? A가 첫 항이 아니고 요게 첫 항이죠. 그러니까 A의 1 플러스 R 이렇게 쓰겠고 공비는 여전히 1 플러스 R이고 항의 개수 몇 번이야? N번 넣었잖아. N번. 그치? 그러니까 N승이 나오겠고 빼기 1 이렇게 나왔다. 자 여러분 이쁘게 정리하면은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1 플러스 R의 N승 빼기 1 이렇게 나왔다. 그죠? 이게 바로 기수불의 원리 합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어보자. 찬서봐. 이거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경민아 이거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그렇습니다. 외우는 거 아니지? 외우는 거 아니야. 우리는 요 표를 그릴 줄 알면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 등비수열 합공식은. 그죠?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걸 외우려고 하는 학생이 있어. 그치? 바보 같아. 그건 외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쓸 줄 알면 되는 거야. 그죠? 이해되겠지? 요게 바로 기수불이야. 자, 요거 빨리 적어. 야, 중1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몸으로 때운 애가 있었어. 지금도 그 친구 이름이 윤철호였는데 우리 친구들 사이 별명은 개철호라고 불렀거든. 걔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닌데 항상 몸으로 때우더라고. 그게 자기도 그래. 내가 여기서 도대체 야 이 개철호 넌 도대체 뭔 깡으로 그렇게 버티냐고 했더니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대. 월요일마다 그 일요일 밤만 되면 까먹는데 그거를 항상 학교 온 후에 자기가 깨닫는데 그러면 그 월요일날 점심시간 때도 걔는 이미 손바닥에 퉁퉁 부어있는데도 히히거리면서 웃고 있는 거야. 그 친구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 진짜. 근데 그 친구가 중3 때 나랑 또 같은 반이었거든. 그때도 그랬어. 그때도. 근데 그때는 중3 때는 그게 월요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1년 내내 손바닥을 맞더라고. 그래서 이름이 별명이 개철호였어. 그냥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지금은 어디서 잘 살고 있겠지. 자 내가 유튜브에 올리면 그 친구가 볼지도 모르겠네. 자 아무튼 이게 기수불이었습니다. 이제 기말불을 한번 살펴봅시다. 표는 다 똑같아. 자 기말불. 자 기말불 자체로서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기말불 자체로 뭐 적금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그런데 이 기말불을 알아야 우리가 뒤에 나오는 상환이라든지 연금의 현가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말불도 한번 공부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현재 1월 1일 초인데 1월 말부터 돈을 넣는데 그치? 매달 말에 돈을 넣었을 때 그죠? N개월 말 즉 N월 말에 돈이 적립총액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게 바로 기말불입니다. 다시 말해서 혹시 현재 1월 그치? 초인데 1월 말부터 시작하여 N개월 그치? 말까지 N번 적금한 금액이지. 적금할 때 그치? N개월 말 적립총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적립총액. 단 연이유치 월이율을 R 그치? 월이율은 R이고 복리계산. 자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표는 똑같이 그리지. 이렇게 얘가 이제 1초 2초
3초, 그죠? 4초. 여기가 이제 n초고, 2초가 사실 1말이죠. 2말, 3말. 여기를 이제 n말 이렇게 쓰자고. 이게 현재인데 여기가 현재야, 그치? 근데 현재라는 거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이 1월 말일에 돈을 넣었는데 여기에 A1을 넣어. 그죠? 그 다음에 2월 말에도 또 돈을 넣어. 3월 말에도 돈을 넣어. 그치? 또 돈을 넣어. 또 돈을 넣어. N월 말에도 돈을 넣는다고. 그치? 그런 다음에 언제 돈을 찾는 거야? N월 말에 돈을 넣자마자 돈을 찾는 거야. 이때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이딴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요거 이자가 안 붙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자, 보자고. 그러면 이때 돈은 한 달이 지났으니까 A의 1 플러스 R의 1승이 나오겠고, 또 한 달이 더 지나면 A의 1 플러스 R의 2승인데, 잘 봐봐. 3말의 2승이니까 요놈보다 숫자가 하나 작네. N말에는 얼마? A의 1 플러스 R의 N-1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쭉 가서 하나가 다 갈 테니까 1 플러스 R의 N-2승이 나오겠고, 쭉 가서 요놈도 A의 1 플러스 R이고, 마지막에 여기까지 나오겠지. 요거 다 더하래, 요거. 그게 S야, 그치? S는 그러면 A 더하기 A의 1 플러스 R 방방방 A의 1 플러스 R의 N-1승 이렇게 나왔네. 그죠? 그럼 앞에 거는 아까 계산했던 방법은 걔는 이거였잖아. A의 1 플러스 R이었어, 여기가. 그죠? 여기가 뭐였지? A의 1 플러스 R의 N승이었단 말이야. 그럼 아까 거랑 비교해서 얘도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 얘가 되고, 여기다 1 플러스 R을 한 번 더 곱해주면 그 다음 두 번째 항이 되고, 맨 마지막에 놈도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 얘가 되죠.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아까 계산한 값보다는 1 플러스 R이 더 적은 값으로 나타나겠네. 그치? 근데 요거 그냥 계산하면 되겠지. 등비수열 합공식이니까. 공비 얼마야? 1 플러스 R이래. 그럼 1 플러스 R. 첫 항이 얼마죠? 아까는 첫 항이 얘였는데 지금은 첫 항은 A가 되겠지. 그죠? 여전히 1 플러스 R이고, 항의 개수는 여전히 N개잖아, N개. 그죠? N개 빼기 1 이렇게 나와서, 자,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N승 빼기 1. 요것도 당연히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지? 이건 별로 어렵진 않다. 근데 기말불은 실제로 정기적금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 되겠지. 아니, 뭐하러 그렇게 해? 맨 마지막에 뭐하러 집어넣자마자 빼내. 그치? 이딴 작업은 안 할 거라고. 그럼 이건 왜 필요하냐? 요 뒤에 배우게 될 상환 문제, 혹은 뭐 연금 현가할 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라고. 이것도 빨리 적어놔야지. 자, 상환한다라는 것은 빚을 갚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상환. 자, 이런 말이 있어. 우리가 이제 그치? 1월 초에 어떤 친구한테 A1을 빌리고, 그죠? 를 빌리고 1월 말부터 돈을 갚기 시작하는 거야. 1월 말부터 시작하여 매월 말에, 그치? 말에 일정한 금액을 갚아, 그치? 금액을 n번 나누어 갚는다, 그치? n번 나누어 갚을 때, 그치? 일정한 금액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야, 그치? 얼마인가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단 월이율은 R, 복리 이렇게 씁시다. 자, 우리가 보통 이런 거잖아. 자동차 같은 경우, 그죠? 24개월 할부. 선생님도 이제 자동차를 직접 샀는데 선생님은 현금 박치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돼. 야, 할부로 살걸. 할부로 샀으면 좀 더 좋은 자동차를 살 수 있었는데 그냥 빚지기 싫어서 현금으로 때려 부었단 말이야. 그치? 좀 미련한 짓이었던 것 같아. 아무튼 할부로 산다면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짜리 이 옆에 있는 폭스바겐 자동차를 한 대 산대. 5천만 원이면 내가 눈여겨받은 자동차가 한 대 있는데 그 자동차를 산대. 근데 이제 그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들 그 직업을 딜러라 그래. 딜러. 그치? 영맨.
영업맨 혹은 딜러라고 하는데, 그치? 맨날 와서 샤바샤바 한단 말이야, 그치? 딜러들한테 내가 자동차 폭스바겐을 사겠다 그러면, 손님이 와서 혹시 이 자동차 좋다고. 그러면서 이 자동차를 내가, 그럼 할부가 몇 개월까지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5년 할부도 있어, 그치? 내가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지금 당장 돈은 없지만 사. 그 다음에 이달 말부터 매달, 그치? 5년이니까 얼마? 60개월에 나눠서 돈을 내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잽싸게 계산기를 막 두들겨. 그러면은 한 달에 얼마씩 내면 됩니다. 라고 딱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영맨들이 정말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했을까? 아니지. 이 사람은 어떤 표를 만들어서 거기다 수칙을 집어넣어서 계산한 거야. 그럼 우리는 그러진 않고 우리는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과연 그 사람이 제시한 할부 금액이 정말 합당한가? 타당한가? 이걸 한번 계산해보는 방법이야. 자, 이거 어떻게 계산되냐면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매달 내야 될 할부금을 계산하는 방법이지. 그치? 뭐냐면은 이런 거야. 나한테 2천만 원이 있어. 2천만 원이 아니고. 그래, 2천만 원? 그래, 2천만 원이 있다 칩시다. 나한테 2천만 원이 있는데 나랑 되게 친한 친구가 나한테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야. 지금 1,000만 원, 지금 현재 2014년 1월 1일인데 얘가 1,000만 원을 빌려달래. 그리고 1월 말부터 해서 10개월에 나눠서 자기가 돈을 갚겠대. 그러니까 1월 말에 한번 갚고 2월 말에 한번 갚고 10번에 나눠보니까 10월 말에 얘가 최종적으로 돈을 다 갚을 거라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절친한 친구라면 100만 원씩 갚아도 되겠지만, 그죠?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도의상 그건 아니겠지. 그러면 얘가 이러는 거야. 야, 은행 금리대로 돈을 갚겠어.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이 친구가 나한테 매달 갚아야 될 돈이 100만 원이겠어? 아니지. 100만 원보다는 좀 더 많은 금액이 될 거라고. 그 금액을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나 또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할 거냐. 그치?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친구한테 내가 1,000만 원을 딱 빌려준 순간부터 나한테 2천만 원 있다 그랬지. 얘한테 1,000만 원 빌려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은행에 동시에 넣어놨어.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이제 1월 말부터 나한테 얼마를 갚어. 그치? 근데 나 받자마자 이 금액을 또 다시 통장에 돈을 넣었어. 근데 얘가 2월 말에 또 다시 돈을 갚어. 그치? 받자마자 은행 통장에 넣어. 은행 통장에 넣어. 한 다음에 얘가 10월 말에 돈을 딱 넣잖아. 받자마자 은행 통장에 딱 넣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1,000만 원도 얘한테 돈 빌려주는 순간에 은행에 넣었잖아. 그죠? 그럼 얘가 최종적으로 돈을 다 갚은 그 순간 원래 가지고 있던 1,000만 원에 붙은 이자 금액과 그러니까 원리 합계랑 얘한테 매달 받은 돈 있잖아. 그걸 돈 넣었을 때 이 합계랑 이게 같아야 되지. 만약에 이 금액이 더 적어? 그러면 나 얘한테 돈 안 빌려주겠지. 그냥 이 돈을 은행에 넣어주는 게 더 좋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이 친구도 공평하려면, 그치? 야, 어차피 내가 은행 금리랑 똑같이 쳐줄게 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내가 이 친구한테 돈을 빌리지 않고 그 금액을 은행에 넣었을 때 실제 금액이 이만큼이 됐으니까 이 친구가 최종적으로 돈을 갚는 그 시점에 돈이 이만큼 되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라고. 말뜻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상한 방법인데,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표를 그려보자고. 자, 1월 초에 A1을 빌렸대. 그죠? 그럼 표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잘라놓고 이게 1초래. 2초, 3초. 그죠? 여긴 N초. 자, 그리고 이제 이게 1말이 되겠습니다. 2말, 3말 이렇게 나오겠고 요때가 이제 N말이 되겠죠. 물론 여기는 N-1말이야. 근데 잘 봐봐. 이제 A1을 1월 초에 A1을 빌렸어. 방금 말한 1,000만 원이야. 그죠? 근데 내가 1,000만 원, 2천만 원 있다 그랬잖아. 1,000만 원 얘한테 빌려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을 내 은행에 딱 넣었을 때 이 1,000만 원은 한 달이 지나면 이자가 붙어서 얼마가 되죠? 한 달이 지났으니까 A의 1 플러스 R의 1승이 돼버리겠고. 그죠? 또다시 한 달이 더 지나면 A의 1 플러스 R의 2승이 되겠고 N개월이 지났을 때 얼마? 2말일 때 2승이니까 N말일 때 A의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이 친구는 말이야 이제 이때부터 돈을 갚기 시작하는 거죠. A1씩 갚고 그 다음 달에도 A1을 갚고 그 다음 달에도 A1을 갚아. 그치?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친구가 제대로 갚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친구한테 돈 받자마자 이거 은행에 넣어버리는 거야. 은행에 넣어서 이 돈은 한 달 후에 얼마죠? A의 1 플러스 R이 1승이 나올 거라고. 그죠? 그 다음에
3월 말에는 이놈은 A의 1 플러스 R의 2승이 됐네. 3월 말일 때 2승이니까 N개월일 때 얼마? A의 1 플러스 R의 N-1승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 달에 갚은 것도 좀 줄어서 A의 1 플러스 R의 N-2승이 되겠고, 이 친구가 N개월에 나눠서 갚는다 했잖아. 그치? 마지막에 갚은 그 순간을 딱 봐야 되는 거야. 이 친구 언제까지 갚어? 그치? 요때까지 딱 갚을 거라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적립 총액이 이 녀석과 같아야만 내가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요게 같아야 된다고. 근데 요 부분의 계산이 아까 뭐였어? 이게 기말불이잖아. 그치? 그래서 기말불을 한 거야. 사실은 기말불 단독으로 쓰이진 않겠죠. 되게 보통 적금을 한다면 기수불로 적금하겠지. 그치? 맨 마지막에 돈을 넣자마자 왜 찾아? 그딴 짓은 안 할 거고, 그게 적용되는 것들은 이제 상한 문제에서 이 총액과 같아지는지 확인하는 작업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게 같아야 되는 거니까 다시 해봅시다. 그럼 A의 1 플러스 R의 N승은 요거 A의 1 플러스 R 방방방 A의 1 플러스 R의 N-1승 이렇게 나오겠고, 그죠? 요놈을 계산하면은 공비는 1 플러스 R 빼기 1이고 첫 항은 A고 1 플러스 R의 항의 개수 N번이잖아. N번 넣었으니까 그치? N승 빼기 1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계산했더니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N승 빼기 1 이렇게 나오겠다. 그게 A의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나왔어.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상한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매달 갚아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요게 중요한 거야. 그치? 요거를 알고 싶대. 즉 여기서 말하는 요 A라는 금액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럼 A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요 A를 구해야 돼. 그치? 그럼 A는 해야 되는 거니까 A 남겨놓고 나머지 다 계산하면 A는 어떻게 됩니까? A의 R의 1 플러스 R의 N승이 나오겠고 밑에는 1 플러스 R의 N승 빼기 1이야. 자, 요렇게 계산이 된다. 요거 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찬서봐 외워야 돼 말아야 돼? 안 외우는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아까 말했던 자동차 딜러들은 요걸 다 계산해 놨어. 알겠습니까? 5년이야 이 N60으로 해놨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딱딱딱 집어넣고 계산기 두들긴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다고. 이해되죠? 자, 이런 식으로 표를 항상 그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연금이라고 하면은 요즘도 최근에 아시안 게임 치러졌잖아. 그죠? 우리나라 그 올림픽 따면은 연금 나오는 거 모르지? 알고 있나? 오, 뒤로 알고 있어? 그 금메달 따면 연금이 보통 100 얼마 나오는데 동메달 따면은 좀 더 적게 나오겠죠. 그죠? 금메달이 왔던데 금메달을 2개 따면 한 200만 원 나오나? 그러진 않는데 금메달을 2개 따든 3개 따든 100만 원에서 조금만 더 추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박태환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한 달에 그치? 한 뭐 150 정도 받을 거야. 국가에서. 그리고 좋잖아. 군대도 안 가고. 이 연금을 받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 그죠? 국민연금 제도도 있고 지금 국민연금은 우리가 이제 매달마다 어른들이 세금을 낸단 말이야. 국민연금 세금을 내면은 정부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60세 이상이 되면은 나중에 돈이 쌓이잖아. 그치?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이렇게 돌려주겠지. 그게 이제 연금 제도인데 못 받을지도 몰라. 그치? 근데 그걸 떠나서 선생님 되게 친한 친구 중에 지섭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네 어머님이 선생님이 초등학교 다니던 그 초등학교의 선생님이셨어. 비록 나의 담임선생님은 아니셨는데 근데 그분이 한 10년 전인가? 한 7, 8년 전에 정년퇴직을 하셨단 말이야. 근데 야, 여러분들 그 선생님도 되게 좋은 직업이야. 특히 여학생들한테는 정말 꿈의 직업이라고 해도 괜찮을 거 없어. 아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 그치? 여러분들 보면 학교 선생님들 되게 고생하시죠? 초등학교 선생님들 되게 좋단 말이야. 응? 겁나 일찍 퇴근하고, 그치? 방학도 길고 좋잖아. 근데 그 선생님들이 그 정년 퇴직을 하면은 매달 이렇게 연금이 나오는데 그 연금이 대략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나와. 오, 대단하지 않냐? 300만 원이면은 아까 뭐 100억 자산가에 준할 건 아니지만은 그죠? 300만 원이면은 그냥 나이 먹고 이제 친구들이랑 편안하게 이제 등산 같은 거 하면서 그치?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뭐 놀 수는 있어. 그런데
그냥 남은 인생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왜 우리가 정년퇴직하고서도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 근데 정년퇴직하고 나서도 뭐 치킨집을 한다든지 지금 어떤 고깃집을 한다든지 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다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이 매달 300만 원 받는 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그 정년퇴직 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연금만으로는 부족하잖아. 그래서 어떤 일을 하지? 이제 이러지. 야, 연금 말이야. 매달 받는 거 만약에 60세부터 80세까지 받는다 치자. 20년간 받는 연금인데 야, 그거 지금 한 방에 다 주면 안 돼? 이렇게 그런 거야. 한 방에 받아보는 거야. 그죠? 한 방에 받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 한 방에 받은 이 이거 뭐야, 그 연금의 지금 현재의 전체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 그게 바로 연금의 현가가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지금 수중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거랑 한 달 후에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거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게 가치가 더 클까? 지금의 100만 원이 가치가 더 클 거라고. 왜지? 한 달 후에 100만 원은 내가 지금 없으면 못 쓰잖아. 그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있는데 안 쓰고 은행에 저축해 버리면 한 달 후에는 이제 더 이자가 붙어서 더 큰 금액이 될 거라고. 따라서 그죠? 똑같은 금액 100만 원이라도 현재의 100만 원과 미래의 100만 원 그리고 과거의 100만 원은 동일한 시점으로 맞춰 놓으면 가치가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연금 현가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 연금이 영어로 뭐죠? 펜션. 누구야? 펜션. 이야, 스펠링 알고 있어? 누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아니, 왜 물어봐? P 맞아. 아니 펜션은 보통 여러분들 그 여름에 놀러 갈 때 거기도 펜션이잖아. 그냥 스펠링이 좀 달라서 그래. 그 놀러 가는 펜션은 PENTION이지. 우리가 말하는 연금은 SION입니다. 연금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연금을 보통 약자로 P라고 씁시다. P. 자, 문제 들어갑니다, 이제. 현재 시점은 1월 1일이야. 근데, 1월 말부터 해서, 혹시 1월 말부터 시작하여 매월 말에 A1씩 N번 지급되는 연금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치? 단 월이율은 R이고 복리입니다. 복리. 자, 계산해보자. 이런 식으로 표는 똑같이 그리자. 표. 자, 여기가 이제 1초고 2초, 여기 3초 4초, 여기는 N초. 그럼 여기가 이제 1말이 되겠고 2말 3말, 여기는 이제 N-1말이고 N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가치를 아까 상환과 동등하게, 예를 들면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동일한 연금을 받는다고 쳐봅시다. 그치?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받는 거야. 그냥 매달 일정하게 받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사업을 하고 싶대. 그래서 이거를 땡겨서 한 방에 받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그거를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계산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런 거지. 이 사람이 만약에 N번에 나눠서 받는데 매달 A1씩 받아. 그치? 이 사람도 받자마자 은행에 넣어서 쭉 계산했더니 이게 쌓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한 방에 땡겨서 받았어. 덩어리 목돈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받았는지 이 돈을 어떻게 은행에 딱 넣어두는 거야. 받자마자. 그리고 N개월이 지난 후에 이게 이자가 붙었겠죠. 그 금액과 아까 얘가 매번 받아서 놓는 그 돈이랑 같아야 되겠지. 그게 그래야 동등하게 계산된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자, 매달 A1씩 받는데 언제 1월 말부터 받는다 했죠. A1씩 받고, 요때도 A1씩 받고, 요때도 A1씩 받고, 요때도 A1씩 언제 N 말에도 A1씩 받잖아. 그치? 이 사람은. 그걸 받자마자 은행에 저축한 거야. 그럼 1개월이 지나면 A에 1 플러스 R에
1승 2말일 때 1승이니까 곧바로 n말일 때는 a의 1 플러스 r의 n-1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a의 1 플러스 r의 n-2승이고 여기까지 나오겠지. 그치? 그 사람은 매달 받아서 저축을 해버렸더니 이만큼의 금액이 됐다. 근데 이 사람은 한 방에 P라는 금액을 받았어. 그치? 받자마자 이 덩어리를 목돈을 은행에 넣어둔 거야. 맨 처음에 이걸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 순탄치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냥 아예 모르겠다 은행에 넣어버렸어. 그치? 그랬더니 이놈이 1 플러스 R에 1말일 때 1승이니까 곧바로 n말일 때 얼마? P의 1 플러스 R에 n승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게 같아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럼 계산하면은 P의 1 플러스 R의 n승은 여기서부터, 그치? A의 1 플러스 R,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방방방, A의 1 플러스 R의 몇 승? n-1승,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자, 계산했더니 공비는 1 플러스 R이고, 첫 항은 A고, 공비는 1 플러스 R, 항에서 n번이니까 이렇게 나오겠고, 다시 쓰면은 R의 A의 1 플러스 R의 n승 빼기 1 이렇게 나왔다고. 그게 뭐라고? P의 1 플러스 R의 n승인데 우리 뭐 계산하는 거냐? 우리 P 계산하는 거야. P. 그치? 한 방에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을 계산하는 거니까 P를 찾아야지. 그치? 그럼 여기서 P 찾으라고. 나눠주면 되겠네. 그죠? 그럼 P는 R의 1 플러스 R의 n승이 되겠고 A의, 그죠? 1 플러스 R의 n승 빼기 1 이렇게도 계산되는데 더 나아가 보면은 여러분 1 플러스 R의 n승을 요 위에 있는 놈을 나눠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R분의 A가 나오겠고 1 플러스 R을 얘는 나눠주면 얘는 1이 되겠고 그죠?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니까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이렇게도 나오겠지. 그치? 자, 이렇게도 계산이 되겠다. 이거 외워야 되나? 아니지. 외우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자고. 꼭 이렇게 계산해야 되느냐 이거지? 아니, 이렇게 봐봐. 잘 봐봐. 여기서 A라는 돈이 1월 말에 있는 A라는 돈은 2월 말에는 이만큼의 가치가 되고 혹시 저축을 했다면 다시 뭐죠? A의 1 플러스 R의 2승이 되지 3월 말에는. 그럼 거꾸로 보는 거야. 난 지금 이때 돈을 다 받고 싶걸랑. 그죠? 그러면은 3월 말에 이만큼의 돈은 2월 말에는 이만큼의 가치가 되죠. 그치? 또다시 1월 말에는 이만큼의 가치니까 어떻게 계산한 거냐? 1 플러스 R로 한 번씩 나눠준 거죠. 그럼 얘가 현재 시점에는 얼마의 가치가 되는 거야, 사실은? A의, 그치? 1 플러스 R분의 A가 되는 거지, 사실은. 현재의 가치로 바꿔놓으면.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되겠어? 한 번, 두 번이니까 얘는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A가 되겠지? 그죠? 쭉 내려갔어. 몇 번? N번이잖아. 처음 했던 놈이 1승이니까 맨 n번째는 뭐겠어? 1 플러스 R의 n승분의 A라는 가치가 나겠죠. 이 맨 끝에 녀석은. 그럼 우리가 노란 거 다 더해줘도 바로 P가 나와야 되겠지. 그죠? 실제로 그렇게 계산도 될 거 아니야. 그럼 P를 한번 그렇게 계산해보자고. P는 말이야. 저 앞에 녀석은 1 플러스 R분의 A가 첫 항이라고 봅시다. 그치? 그럼 공비가 얼마야? 1 플러스 R분의 1이지. 그럼 1 빼기 1 플러스 R분의 1이 되겠고 첫 항은 1 플러스 R분의 A가 되겠고 그죠? 그래서 1 빼기 1 플러스 R분의 항의 개수 n개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그치? 그럼 위아래다가 여기다가 1 플러스 R을 곱하고 여기다가도 1 플러스 R을 계산해주면은 분모는 뭐가 됩니까? R이 되고 그죠? 분자는 A에 여전히 1 빼기 여기가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으로 요 공식이 바로 나오기도 하지.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겠다. 이해되겠습니까? 빨리 적어. 변동금리 하나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수요일까지 숙제는 자연스럽게 바이블에서 원리합계 파트 남은 거 있지? 그리고 블랙라벨에서도 원리합계 파트 남은 거 있잖아. 이틀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원래 오늘 등비수열까지 다 풀어오는 게 과제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뭐 풀어왔을 거라 믿고 수요일날 전체적인 검사를 다 할 거야. 알겠죠? 수요일날은 바이블 등비수열까지 블랙라벨도 등비수열까지가 스텝 2까지 다 풀려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다섯 번째 변동금리. 뭐 변동금리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여전히 이와 같이 표를 그려주면 되는 거야. 자,
자, 변동금리로 이제 과거에 수능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정기적금을 하는데 말이야. 기수별로 정기적금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첫 달에는 그러니까 월 이율이 5%래. 월 이율. 대박이지, 그치? 월이율 5%인 사채 같은 건가 봐. 아무튼 사채가 아니고 적금이니까.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월 이율 5%인데 내가 첫 달에는 100만 원을 넣었어. 근데 두 번째 달에는 100만 원을 넣는 게 아니고 전 달에 비해서 5% 상향 조정된 금액을 또 입금을 하는 거야. 그지? 그럼 100 곱하기 1.05를 곱하겠죠. 그걸 넣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에도 또다시 전 달에 비해서 항상 5%씩 더 증가돼. 왜냐면은 내가 월급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거야. 기분 좋은 일이지, 그치? 그래서 돈을 맨날 똑같은 금액 말고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이 넣는 거야. 근데 그게 특이하게, 그치? 우리가 말했던 그 월 이율과 동일한 비율로 늘어나 버리는 경우도 있겠지. 혹은 다르게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마다 달라지는데 여러분 표를 잘 그려주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자, 예를 들어서 변동금리 문제 중에서 혹시 현재가 1월 초야, 그치? 매월 초, 그러니까 1월 초에 A1을 적금을 하고 매월 초에, 그죠? 전달에 비해 그치? R%를 할까? 그냥 R만큼 상승된, 그치? 상승된 금액을 입금한다. 입금할 때 N개월 말의 적립총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적립총액. 단 월이율이 얼마다? R. 그치? 월이율이 R이네. 복리. 자, 이런 문제가 있겠죠. 자, 한번 표를 보면은 똑같네, 표는. 그죠? 하나, 둘, 셋, 넷, 대충 이 정도. 그죠? 여기가 얼마? 1초, 2초, 3초, 4초고, 여기는 이제 N초. 여기가 이제 N말이 되겠고, N-1말. 여기가 이제 1말이 되겠죠. 2말, 3말. 자, 잘 봐봐. 자, A1을 넣었대. 그 다음엔 얼마를 넣는가? R만큼 상승된 A에 1 플러스 R만큼 넣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에는 얼마큼? 전 달에 비해서 R만큼 상승된 A에 1 플러스 R의 제곱을 넣으래. 그 다음에 얼마를 넣는다고? 혹시 A에 1 플러스 R의 3승을 넣으래. 3말의 3승이니까 4초의 3승이네? 4초의 3승, 이런 거. N초까지 넣겠죠. A에 1 플러스 R에 N-1 여기까지 손을 넣겠지. 이렇게 넣었을 때 요때 적립총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럼 첫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이 지나면 이자가 붙어서 A에 얼마? 1 플러스 R에 1승이 되겠고, 두 달이 되면 A에 1 플러스 R에 2승이 되고, 그쵸? 2말, N말일 때는 얼마? A에 1 플러스 R에 N승이 돼버리겠네. 그쵸? 근데 두 번째 달에는 그대로 A1이 아니고 이만큼을 넣었으니까 요놈도 그대로 이자가 적용되면 A에 1 플러스 R에 한 번 더 붙어서 2승이 돼서 얘네가 똑같아지네. 똑같아져. 그죠? 여기는 A에 1 플러스 R에 3승이 되고 A에 1 플러스 R에 N승이 돼버리네, 얘도. 그죠? 세 번째 달에 얘를 넣었는데 한 달 지나면 또다시 A에 1 플러스 R에 3승이 돼서 얘랑 똑같아지네? 그때도 계속 똑같겠지. A에 1 플러스 R에 N승이 나오고, 이렇게 집어넣는 마지막 한 달이니까 A에 1 플러스 R에 N승이 된대. 우리 요거 다 더하래, 요거. 똑같은 금액이 N개 나온 거야. 그죠? 그럼 S는 얼마야, 그냥? S는 A에 1 플러스 R에 N승 곱하기 N으로 그냥 끝나버렸네. 그죠? 이런 식으로 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조금 더 많이 꼬인다면 이거야. 매월 초에는 A1씩 넣고 전달에 비해서 만약에 5%다. 그런데 복리는 10%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낼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때도 표는 좀 달라진다고. 알겠습니까? 그때도 어려운 게 아니고 지워진 이처럼 표를 완성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근차근 계산하면 다 완성될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요거 주의 있게 잘 봐두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쌤이 이제 문자로 썼지만 거기는 실제로 요 A가 100만 원, 그치?
R이 뭐 0.01 이런 숫자의 구체적인 숫자로 주어질 거라고. 그러면 똑같이 표를 그리고 문자 대신에 여러분들이 숫자를 써서 계산하면 된다고.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등비수열 수업 개념 정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